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혜린입니다. 오늘 수능에 관련해서 저희가 1시간 정도 늦게 찾아뵙고 있는데요. 1900선을 오늘 개장하면서 코스피가 돌파하면서 사흘 만에 반등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미 어제 종가상으로 500선 재탈환을 한데 이어 오늘은 510선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92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1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기관이 우리 장을 좀 뒷받침해준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어제에서 오늘도 기관, 특히 기금 중심으로 현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 어제 장 막판 현물에서 던지더니 오늘도 현물 쪽에서는 한 1,400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건 수급상에서 기다렸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우위가 지금 잡히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규모도 상당합니다. 5,000계약 가까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부분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장의 반등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원천 징수세 부과를 한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어요. 때문에 환시장이 지금 출렁이고 있는데 자세한 브리핑은 오늘 장이 닫히고 난 다음 오후 4시 정도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자세히 이제 시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기 이전에 저희가 종목 상담 코너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니까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그리고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들 문자 남겨주십시오. 자, 대신증권으로 가서 최재식 팀장과 함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오늘의 장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는 좀 걱정이 되지만 오히려 그 반대편은 기관이 있는 것 같고 오늘 특히 외국인들 선물을 괜찮은 규모로 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장은 전반적으로 국내 유동성들이 외국인 유동성을 커버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단 EU와 IMF가 아일랜드 은행 시스템 조사에 나왔던 소식이 유럽 증시 상승 영향을 줬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달러 약세의 전환도 국내 증시의 상승세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이제 국내 증시를 속보 팔고는 있지만은 국내 유동성이 그거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최근 급락을 할 때 저가 매수에 대응을 했었고 연기금은 1900선을 하향하자마자 적극 매수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투신권 역시 펀드 순유출이 줄면서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약화되었고요. 점차적으로 IT 업종으로 순매수 정도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선물 매수가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8조 원대로 낮아진 매수 차익 잔고 부분도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 기계, 건설, 화학, 운수, 창고 업종 등이 뚜렷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코스피가요, 이미 한 26포인트가량이나 올라서 어제 종가 대비 1920선 초중반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기술적으로 많이 또 급하게 짧은 시간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잠깐 반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제는 다 쉬고 가는 일만 남은 겁니까? 네. 일단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전히 시장은 상승 국면에 있다. 근데, 짧은 변동성 확대로 인해서 단기간에 최고점 대비 100포인트 하락을 한 이후에 이제 반등을 주는데요. 점진적인 상승 국면이라 보여집니다. 만약에 1900선 이하로 재차 밀릴 경우라면은 그때는 좀 더 긍정적으로 매수에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중국 증시와 최근 국내 증시의 단기간 고점 대비 100포인트 하락에 중국의 긴축 불확실성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었고요. 이번 금요일 날 추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새로운 악재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은행 시스템 우려 역시 국제 기구의 조사 착수 우려에서 우려가 완화될 국면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점차적으로 매수 기조에 돌아설 가능성이 큰데요. 매수 기조에 돌아서지 않다 하더라도 당분간 국내 유동성이 그걸 커버할 수 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선 이하에서는 적극 매수 단계이고 그리고 여전히 지수는 상승 국면인데 점진적인 상승 국면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상승 강화 국면은 12월 9일 쿼드러플 위칭 데이 이후에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코스닥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코스닥이 간다 했다가 또 코스피 내리면서 급격하게 눈치 보면서 함께 빠졌다가 이제 조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코스닥의 IT 장비주가 일단 올라오는 것들이 좋은 흐름을 예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일단 낙폭 과대가 좀 코스닥 중명주, 소형주, 코스닥 지수가 심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반등장에서 이제 단기적 면에서는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수급이 덜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 강세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코스닥 시장도 유가증권 시장과 거의 연동하는 흐름이 이제 될 가능성이 크고요. 코스닥 시장은 뭐 495포인트가 지지선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 호전 종목으로 좀 더 뭐 조정 시에는 매수에 가담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IT 관련 중소형주에 대한 의견도 좀 코스닥 쪽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고요. 덧붙여서 마감 전략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1900포인트 밑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사줘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1923포인트라 1900 아직까지 아래쪽이 아니라서 말이죠. 1900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인지요. 예. 뭐 IT 관련 중소형주에서는 뭐 DMS, OCI, 뭐 트리얼즈, 국제 엘렉트리, 다산 네트워크스, 뭐 KH바테 이런 것들이 실적이 많이 좋은 종목들입니다. 굉장히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마감 전략으로는 옵션 만기 후에 단기적인 뭐 큰 폭 변동성이 이제 좀 진정되는 국면입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완연하게 좀 뭐 불확실성이 이제 끝나지 거친 국면이 아니고 약간의 잔영이 남아있는 국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 1920선대에서 뭐 바로 2000을 뽑고 가기보다는 점진적인 상승 국면을 본다면 일시적으로도 1900선 뭐 하루라도 밀릴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상당히 좋은 기회다 싶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낙폭과대 실적 호전주 그리고 IT 중심으로 좀 긍정적인 대응이 유효한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말과 최근 고점 대비 100포인트 하락한 수준 1870포인트 정도가 아마 지지선이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1900에서 2000까지 가는 데 있어 아마 쭉 가지는 않을 거고 분명 조정이 있을 텐데 그때 1900 밑에 살짝 깨질 경우에 IT 종목이라든가 낙폭과대 실적 호전주를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아까 좀 읊어주셨던 그 구체적인 종목들 IT 중소형주 공략을 그때 하는 것이 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뭐 그때 하면 더 좋겠죠. 뭐 지금 사도 뭐 이렇게 지금 산 관점에서는 분할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좀 좋은 종목이지만 단기 매매할 사람들은 좀 잠깐 올랐으니까 좀 졌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분기 투자 정도 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1, 2% 올라간 거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재식 팀장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4시쯤에 아마 브리핑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우리 국내 채권 투자에 대한 원천 징수세 다시 매기는 것 재부활한다는 지금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에 특별히 선물 쪽이라든가 파생 상품 쪽 다 좀 채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 환시장까지 얽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장 수급에 좀 영향이 없는지요? 예. 일단 그 부분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이제 좀 나왔던 뉴스인데요. 예. 주 초에 나오지 않고 이제 후반에 이제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현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외국인 매도가 급하게 확대된 부분도 크지 않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그 뉴스가 나온 후에 그게 올라간 부분도 크게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분에서 이제 주식시장 영향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부정적이진 않을 것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자본 유출 규제 부분은 최근 옵션 만기 후에 변동성 부분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환시장도 사실 그 보도가 나오기 이전에 급등했었다가 보도가 되고 나서 우리가 지금 급락하면서 빠르게 진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본 유출 규제 관련해서는 우리 증시 영향 단기적이고 이미 선반영됐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으로 갑니다. 김영진 부장 만나뵙죠.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드디어 기다렸던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미결제 약정 증감하고 덧붙여서 함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당일 외국인 선물 매매가 약간 좀
해석하기가 좀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매도세가 나왔었죠. 한 3,500계약 정도 매도로 인해서 시장 강보합 수준으로 머무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반전 포인트로 볼 수 있는 시점은 11시 한 30분 정도였죠. 오늘 시장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이 시작한 지 한 1시간 반 정도 이후에 선물지수가 수렴 과정 이후에 시세가 폭발을 했는데요. 이 상승이 외국인 매수로 만들어지는 그런 양상이었죠. 만약 이것이 환매수라고 한다면은 미결제 약정이 좀 줄어들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요. 기존 매도 주체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신규 매수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존 매도 주체가 이런 매매를 했다면은 저가에 매도하고 또 고가에 매수를 하는 그런 황당한 매매가 될 텐데요. 하나의 주체로 보기 힘든 이유는 그런 것 말고도 미결제 수량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물 시세가 상승하면서 미결제 수량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1시까지 한 9,000계약 정도 미결제가 증가를 했고요. 3시까지 한 5,000계약 미결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초반에 매수가 들어온 것은 기존 매도 세력이 환매를 한 것이 아니라 신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1시부터 3시까지는 기존 매도 중에서 일부가 또 환매에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미결제 흐름을 지켜보면서 오늘 당일 청산을 하는가, 오늘 들어온 애들이 오늘 청산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해석이 정반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1시간 남은 시점에서 그러한 모습, 청산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신규 매수 세력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빠져나간다면은요, 1시간 정도 남은 시점에서 방송 끝난 다음에 모두 다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단타 투기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교란 요인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결제 지켜지면서 외국인 선물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신규 매수 세력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존 매도 포지션의 경우는 내일 이후에 특별한 악재가 추가적으로 시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면은요, 이미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대기 매수세로 변화가 될 그럴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시장은 아주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부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라서 시장을 보는 관점이 틀려질 것이고 아주 중요한 기로점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또 포지션 보유자들이 이렇게 구도가 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내부적인 흐름이 단순히 반등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좀 변동성이 더 급박하게 커질 가능성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선물 시장이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베이시스가 많이 호전되고 있죠. 지금은 한 0.5 정도 수준으로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전만 하더라도 0.6에서 0.7까지도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오전에 나왔었던 프로그램 매도가 다시 매수로 재유입되면서 시장 상승 탄력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 최근의 영향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후의 모습은 더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파생상품 시장의 흐름을 좀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해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매도 포지션 걸어놨던 거에 대한 환매수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잠깐 신규로 샀다가 결국 나중에 아주 짧게 해서 팔 건지, 아직 뭐 확실하게 주체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우위가 뜬다 하여 무조건 반길 일만은 아니고 변동성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오히려 경고음도 좀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변수 쪽도 한번 살펴보죠. 중국 변수도 요즘에 우리 증시를 좀 괴롭히는,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말이죠. 이번 주 금요일이나 주말 보내면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증시를 짓눌렀던 부분,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이미 다 반영됐다고 안심해도 좋습니까? 한 업종의 흐름을 봤을 때요, 긴축의 재료로 인해서 낙폭이 과대했던 그런 업종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상승폭이 크죠. 예를 들어서 증권, 기계, 건설 업종이 오늘 상승률 상위에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긴축의 악재, 그렇다면은 중국 시장을 봐도 지금 반등세로 들어선 모양이고, 우리 시장에서도 업종별 흐름을 놓고 봤을 때도 이제 긴축의 악재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물의 교란 요인이 없다고 봤어도 오전에 강보합 수준의 주가 형성을 감안을 한다면은요, 오늘 중국 시장의 반등하고 더불어서 긴축의 부담감이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긴축의 부담은 이미 선반영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앞서서 최재식 팀장님께서도 언뜻 좀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중국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우리 증시의 방향성에 미친 영향으로 걱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어떤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적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코스피 2000 다시 재도전하는데
어떤 또 다른 변수로서 영향력이 좀 작다 보여지는데요. 그럼 중국 쪽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지요? 경기 선행지수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 또 부장님이시잖아요. 네, 주식시장의 방향성보다는요, 중국 긴축은 탄력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몇 번을 금리 인하를 했는지 따져보면은요, 5번 금리 인하를 했고요. 2단계 인하 폭을 한 번에 했던 것을 감안한 번 6번 금리 인하를 한 그런 인하폭이었죠. 금리 인상 쪽을 놓고 봤을 때 출구 전략으로 놓고 그의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본다면은요, 주가도 이미 금융위기 직전 수준까지 상해지수가 왔었죠. 최근에 좀 내렸지만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금리 인하가 큰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출구 전략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 이 가능성이 더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실시될 것인가 아닌가, 그 문제가 아니고요. 통화량 조절로 지준율 인상 조치 한 번 한 이후에 물가 부담 요인을 잡기 위한 조치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2차 유동성 공급이 11월 초에 시작이 되면서요, 인플레 현상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이머징 마켓 공통적으로 추세적인 흐름이 이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부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이미 알려진 악재고 갑자기 나온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충격도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우리 시장 쪽에서도 중국 관련주가 최근에 조정이 상당폭 진행이 되었죠. 또 국제 상품 시장 흐름 쪽으로 주는 영향도 좀 큰데요. 유가나 금이나 곡물이나 비철금속 시장을 봐도 1차 지지선까지 이미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상품 시장이 이제 주식 시장하고 대체 관계나 대립 관계가 아니라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진 그 이후의 시기에서는 자산 시장의 동반 흐름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요, 상품 시장하고 더불어서 주식 시장 역시 주가에 어느 정도 지금 긴축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금리 인상이 이제 본질적인 측면에서 봐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점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급격한 위축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죠. 중국 정부가 또 기본적으로 내수 부양 정책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축의 속도 조절은 당연히 또 예상 가능하고요. 단지 이제 문제라고 본다면은요, 다음 주에 경기 선행지수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경기 선행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이 사실인데, 과거보다는 이제 경기 확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이런 긴축 때문에 속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 점은 주식시장의 방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최근에 빠른 상승세가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나도 그렇게 빠르게 나타나지는 못한다. 결국 탄력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 점으로 좀 이해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히려 중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나와도 그게 어떤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크다라기보다 이미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다 소진됐다. 오히려 경기 선행지수 기대치가 조금 높은 게 걸린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네요. 자, 요즘에 이 업종별로 상승률 돌아가는 걸 보면 말이죠. 우리가 기존 주도주라고 쭉 얘기했던 그 사이클 주도주 내에서도 업종별 그 순환이 좀 돌아가는 것 같고요. 거기에 낙폭 과대했던 업종들이 좀 같이 콤비네이션 돼서 상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지수는 기다리던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인데, 이럴 때 쓸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겁니까? 예, 기존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갖춘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특별히 대응할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이 기존의 주도주 내에서 순환매 흐름의 연속선상으로 좀 봐야 될 것이고요. 순환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승 종목이 나타났을 때 추경 매수는 피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오르면 분명히 조정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 또 조정이 들어갔던 종목 중에서 그 주도주군에서요, 덜 오른 종목이 또 올라가는 그런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군 쪽에서 빨리 올라간 종목보다는 오히려 덜 오른 종목 쪽으로 관심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1870선에서의 바닥권 공감대는 이미 시장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시장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빠른 순환매에 적응할 필요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목별 흐름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보인다면요, 선도주에 이어서 이제 조정을 보인 종목이 좀 강하게 탄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를 예를 들 수가 있죠. 두 개 모두 다 주도주급으로 취급을 받죠. 하지만 현대차가 좀 빠르게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을 보이면은, 오늘 같은 경우 선 조정을 보였었던 모비스가 강세를 보이는 이러한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 선물 매수의 흐름하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을 이미 회복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좀 빠르게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한 이틀 만에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선물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들어섰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수가 있고요. 내일 정도까지 만약에 큰 폭 하락이 없이 기간 조정만 이어져도요. 다음 주에는 더 긍정적인 흐름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으로 시장 흐름 이해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존 주도주 중에 지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추격 매수하는 것은 금물이고 역시 조정을 보이면 그때 일단 사서 따라붙자 이런 얘기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과 이슈 얘기해봤습니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스피드 종목 상담 잠시 후면 들어가거든요. 번호 안내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입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자세하게 보내주실수록 좋습니다. 자, 동행중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해서 수급 분석 조금 더 해보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외국인들의 현물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만 역시 선물 쪽에 매수 우위는 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수급 분석과 더불어서 자본 유출입 규제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잠시 후면 또 공개될 분위기인데요. 그것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도 함께 좀 짚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급 외국인들 1,500억의 지금 현물 순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470억의 매도, 기관 쪽에서 500억 가량의 순매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체적인 분위기는 연기금, 기금공제 쪽에서 적극적으로 순매수하는 분위기. 이러한 흐름 자체는 투신권에서의 그 적극적인 매도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외국인들도 이제 관망 분위기, 기관 쪽에서 매수, 핵심 종목들 중심으로의 이 매수 분위기는 우리나라 증시의 긍정적인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증권주와 그리고 이 은행 뭐 이런 쪽이 조금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LG전자와 그리고 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한진해운 등으로도 지금 적극적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정부에서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원천 징수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한머니 유입에 대한 경계 조치를 이제 했는데요. 이는 이제 미국 등의 이제 선진국들 금리는 이제 여전히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지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금리 차를 노린 외국계 투기 자금이 급속도로 이제 유입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막는 그런 조치가 이번 나온 이제 그 원천 징수 과세를 지금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이 향후 있을 이 외국계 자금의 이제 급속한 이제 유출입에 대해서 상당히 변동성이 큰 뭐 그런 이제 환율 부분을 좀 사전에 좀 차단하겠다 뭐 이러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강달러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유로권에 있죠. 유로권의 리스크를 조금 느끼면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조금 적절하게 우리가 이제 커버를 하면서 흘러간다라는 것은 뭐 이 신흥 아시아국도 이제 뭐 계속해서 자본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진정한 그 이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를 산다라는 그러한 핵심 자금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자본 유출입 규제에 관련해서는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앞서서 최재식 팀장님께서는 낙폭과대 그러나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을 보자 하시면서 IT도 거론을 하셨었고요. 김영진 부장님께서는 잘 가고 있는 기존 주도주가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놓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금 더 이를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에 낙폭과대주냐 신고가 내고 있는 그 종목을 약간 조정했을 때 결국은 따라가는 쪽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쪽 전략이 지금 현 국면에서 더 낫겠습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전략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낙폭과대주를 접근한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뭐 단기적인, 매매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유용한 방법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주에 올라탄다라는 부분은 우리 증시의 자체를, 향후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실적 호전이라든가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그러한 종목들로 이제 이 대세 상승을 만끽
이익하겠다라는 그 전략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화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맞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방법론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이 지수를 흐름을 보게 되면은 11월 11일, 그렇죠. 그 옵션 만기의 고점이죠. 1976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번 달 1일부터 해서 지금 현재의 지수대 이란 부분이 이제 똑같은 입장인데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 1일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이 종합지수는 그대로인데 상승한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한진해운, 오리온, GS라든가 CJ, 삼성, SDI, SK, 대림산업 등이 9% 이상 11%까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현대건설, 동양중금이 마이너스 20%, 현대증권, LS 그리고 현대상선, 조성 등이 11%의 하락률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종목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현재의 증시가 어떤 흐름인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하락률이 높은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단기적인 이슈,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있었던 M&A 이슈 등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상승한 종목들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실적이 긍정적인 전망 이러한 부분이 이제 받쳐주면서 어느 정도 차트상 상승 추세에서의 고점에서 나온 N자형 눌림목 패턴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증시가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지수 고점에서 나오는 과열의 차단, 한번 쉬어가자라는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낙폭 과대주로의 접근은 단기적인 급락에 의한 기술적 반등을 노린 단기 매매 성격의 전략일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전략은 냉정하게 짧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수익률을 챙기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 낙폭 과대주로서의 접근 전략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향후 우리 증시의 견조함이라든가 내년 상반기까지 우호적인 경제 성장을 생각을 한다 이러면은 신고가주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변동성 확대의 구간에 지금 진입이 돼 있는 상황이고 낙폭 과대주의 접근 전략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플레이 그리고 이 대장주 성격의 신고가주의 이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맞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짧게 본다면 낙폭과대 좀 길게 기다릴 수 있으신 분들은 신고가 내는 종목을 따라가는 전략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 그럼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욕심을 버리고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겠네요. 일단은 지금 이틀째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적절한 구간, 매도 구간, 단기 매도 구간을 잡는다 이러면은 내일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관망을 했다가 매도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또 LG전자 어차피 뭐 지금 모멘텀 자체가 그 옵티머스의 100만 대 이상 팔리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모멘텀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홀딩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수익률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매도 욕구 이러한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 취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짧게 보실 분들은요 내일까지 한번 보시고 정리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길게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도 잊지 않으셨어요. 최일종 팀장님의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KT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관 쪽에서 5일 연속 순매수하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 스마트폰의 확산 그리고 아이패드에 대한 시장 기대 심리라고 할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최근에 이 아이패드에 대해서 지금 예약을 받고 있죠. 상당히 조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아이패드를 예약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최근에 이제 KT가 조금 부진했던 부분은 인터넷 전화의 가입자 증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의 유선 전화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수익성 악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인터넷 가입자가 지금
둔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수익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전화, 유선 전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종합지수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그렇게 크게 못 올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최근 들어가지고 오늘 그동안 박스권 상단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올해 예상 배당 2,700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시가 대비로 해서 5.6%의 배당 메리트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채권도 과세가 된다라고 한다 이러면 5.6%의 배당 메리트이 있는 KT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메리트를 느낄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KT 부분의 이제 배당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부각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동통신의 그 매출 증가율이 2분기부터 이제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SKT나 LGU 플러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KT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확연히 이러한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성장성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낮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봐서도 어느 정도 KT의 가격적인 측면은 우리가 좀 추가적인 상승세를 예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매수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7,300원에 지금 현재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47,000원에서 현재가 부분까지 일단은 좀 매수 구간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51,700원 부근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1차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눌림목 발생한 이후에 재차 N자형 패턴으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51,000원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부분은 201선, 121선 부분이 이제 하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4,000원이 손절 라인이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급도 좋고요. 배당 메리트도 있고 실적 대비 밸류 매력도 살아있는 KT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쭉쭉 한번 담아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동양정금증권의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고지 다시 한번 드리면요.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고요.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상세하게 기술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는데요. 동양정금증권에선 최희승 대리가 나오셨고요. 홍혜진 연구원도 제 옆에 앉아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장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파생 상품 쪽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은 오늘 반등하는 듯 보이지만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해 준 분이 계시고요. 앞으로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니까 오히려 신고가 내는 종목 따라가자, 좀 안전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전략적도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오늘 일단 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반등 괜찮지 않나요? 네. 혹은? 지난 그 옵션 만기일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때를 한번 벗겨내고 가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일단 좀 그날 좀 너무 많이 벗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딱지가 잘 안 졌고 앞으로 이제 새살이 돋아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장이 펼쳐질까라고 이제 살펴봤을 때 지금까지 어제까지 봤을 때는 지금 매수 차익 잔고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까지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외국인들 수급이 좀 살아난다 그러면은 매수 차익 잔고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물이 매수 쪽으로 다시 돌아섰고 3,500계약 매도하다가 12시 넘어서면서부터 약 5,000계약 가까이까지 이제 매수를 해주고 베이시스가 확대되면서 다시 이제 프로그램 매수 차익거래 쪽으로 급격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 따라서 오늘은 좀 매수 차익 잔고가 다시 한번 좀 늘어나는 패턴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보면은 뭐 교역량이라던가 뭐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 한 98, 95% 정도 수준까지 지금 회복이 됐는데 네. 글로벌 증시의 시가총액은 약 한 85% 정도 회복에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글로벌 증시는 좀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격을 언제쯤 해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뭐 19일 날 뭐 중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뭐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는데 오히려 금리 인상하면은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반등해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그 코스피 지수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좀 상승 추세대의 채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뭐 유럽발 재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이제 유럽발 재정 얘기가 나왔을 때 약 한 지수상으로 한 200포인트 이상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글로벌 증시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유럽발 재정 위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국가에 좀 국한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금리 인상, 뭐 긴축과 관련돼서 뭐 경제 성장에 대한 뭐 긴축이 아니라 뭐 부동산 버블이라던가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지금 4.4%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좀 국한된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 따라서 지금 현재 뭐 고점 대비해서 약 한 80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좀 가장 우려했었던 1850까지는 좀 이렇게 주저앉는 모습은 아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이제 지금 현재 그 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지금 연중 최고치인 300개 가까운 한 285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를 하시면서 이럴 때 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주도주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중소형 코스닥 종목보다는 이런 대형 주도주 쪽으로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역시 대형 주도주 쪽 조정받으면 분할로 차곡차곡 좀 사는 쪽. 아무래도 작은 그런 종목들은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언뜻 1900선이 다시 깨지는 걸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우리 홍희진 전문가께서는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지금 그 최혜승 대리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매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기관 쪽에서는 1880 정도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밑에서 자금이 대기 중인 지금 형국이기 때문에 너무 큰 공포를 갖기보다는 일단은 좀 여유 있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1900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이 현국 안에서 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또한 지금 여기서 어떠한 흐름이 나올 수 있지는 또 향후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1900 아래에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주식을 주식을 매수하자. 일단은 그리고 1950에 가까워질수록 일단은 매도 전략을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곧 1900 밑으로 다시 조금 내려올 가능성도 하고 있으신 네, 거예요? 가능성 열어두고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편하시기 네. 때문에 일단은 네. 예측이라는 거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짜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1950을 넘길지 그거는 일단은 지나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대응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지수로 봤을 때 1900 밑에서는 좀 사고 1950에서는 일단 좀 파는. 지금 현금에서도 나 지금 수익 많이 났는데 하시는 분 한번 잘라주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의견을 그렇죠. 주셨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종목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OCI에 대해서 문의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33만 원에 사셨나 봐요. 50% 비중이 꽤 되시는데 대량 거래 실리면서 급락한 날, 갭 하락한 그 다음 날 글쎄요, 사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등은 좀처럼 나올 줄 몰라서 조금은 당황스러우신 듯한데 33만 원에 사셨지만 31만 원 정도 지금 현재가네요. 네, 아마 매수하신 시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블록딜 이후에 급락 이후에 이제 매수하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뭐 저도 그날 매수를 일부 했고요.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를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OCI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출입 은행에서 태양광 관련 해서 이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이제 급등하는 모습.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6%대 급등하는 모습까지 보였었는데 자, OCI 지금 문제가 이제 있는 게 뭐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KCC 같이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태양광의 주요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는 그런 이제 신규 사업에 계속해서 좀 진출을 하면서 경쟁자들이 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뭐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에 OCI 같은 경우에 뭐 쉽게 그 자리를 뭐 내주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기술적인 흐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딜 이후에 이때 이제 갭을 형성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바닥 국면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태. 자, 이중 바닥 형성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급격한 반등보다는 일단은 하방 경직 보인 이후에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 보인 이후에 거래량이 실리는과 동시에 좀 방향을 한번 틀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저도 이제 이날 블록딜 이후에 한 8% 빠졌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로 대응을 했는데 지금 뭐 소폭 저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 투자자분도 그런 상태이실 텐데. 네. 자,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지금 비중이 50%시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일단 줄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물량은 지금 블록딜 바로 직전 가격이라면 한 3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35만 원 정도에서는 일단 1차적인 차익 실현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블록딜로 인해서 급락했을 바로 그 직전 주가까지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시아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네, 역시 이 종목에 대한 문의는 끊이지 않네요. 현대건설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현대건설 30% 비중은 뭐 적절하신 듯도 한데 59,800원에 사셨다고 하세요. 네. 역시 뭐 여러 가지 M&A 뉴스 나오면서 급락 한가까지 맞고 반등이 좀 있긴 있는데 네. 빠를 것 같다는 생각도 차트 보면은 별로 안 들어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예. 현대건설 같은 M&A 같은 케이스가 지난번에 뭐 효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이제 보합엠 M&A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M&A, 그러니까 그 인수하는 쪽이 오히려 그 덩치가 더 작은 케이스인데 지금 현대건설 지금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자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 인수가 됐다면 오히려 저는 주가가 반대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현대그룹 쪽에서 이제 인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금 문제로 인해서 그 주가는 오히려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이제 단기적인 대응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대응을 하실 생각으로 들어가셨다면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대응하실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이 61,800원으로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변동성이 크고요. 아직까지 중장기에 대한 그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목표가를 좀 짧게 잡으시고 그러니까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신 다음에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목표가는 한 65,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9,000원 정도로 일단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 급락하기 이전에 바로 그 가격이 한 7만 원 선 언저리 근처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M&A 팔려가는 주인공 아닙니까? 어떤 네. 식으로든 팔려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그룹 그 경량의 많은 주식들 중에서는 그나마 현대건설이 제일 주식으로만 보면 제일 나을 것이다 이런 네. 의견도 있는데 7만 원 정도 선까지 좀 시간은 어느 정도 빠르게 시간이요. 시간은 굉장히 예. 오래 걸렸습니다. 효성이 이제 효성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효성에서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온 후부터 급락을 한 후에 한참 걸렸죠. 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모든 매물 소화 과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하방 경제가 바닥 확인 과정이 나와야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급락에 따른 차익 저가 그러니까 단기 반등을 고려한 단기 매매를 저는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현대건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으로는 끝번호 5299 쓰시는 분께서 아시아나항공 좀 봐주세요 하셨네요. 11월 5일 날 매수하셨다고 정확히 날짜까지 기재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는 더 좋습니다. 9,650원에 사셨나 봐요. 비중은 100% 포트폴리오에 이 단 한 종목만 들고 계신 상태인 것 같은데 6개월 정도 보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망 물어보셨습니다. 네, 지금 뭐 매수하신 구간은 사실 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 이제 2차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비중이 근데 100%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장과는 상당히 좀 이렇게 동떨어져서 아마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자, 아시아나항공 일단 업황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이제 전기전자 IT 쪽이 반등을 해준다는 얘기는 주가라는 거는 경기 선행지수보다도 먼저 움직이는 가장 빠른 어떤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IT 쪽 이제 반등을 해준다는 부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이제 바닥 형성 이후에 다시 한번 좀 회복 구간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화물 물동량과도 큰 이제 같은 동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제 항공으로 이제 운송이 이제 주로 되는 이런 반도체라던가 전기전자 업황이 살아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좀 따라가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요. 지금 아시아나항공 자, 일봉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61선 지금 간당간당한 모습입니다. 61선과 121선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안 될 텐데요. 그렇죠. 예.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일단은 손절하고 빠져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력한 지지 라인이 일단 밀렸다는 점. 물론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은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밀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 지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손절보다는 거래량을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뭐 수급 상황을 보니까 3일 연속 외국인 기관 양매수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물량으로 봤을 때는 뭐 매수폭은 상당히 좀 소폭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뭐 주가의 큰 반등보다는 일단 이 지지 라인을 잘 지켜내는지 여부가 중요하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이제 무너지게 된다면은 일단은 뭐 전량 100% 비중이시기 때문에 물량을 전량 축소하라는 말씀은 좀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그럼 손실이 상당히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비중을 절반 정도는 좀 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22평선이면은 중장기 이평선이 일단 1차적으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9,000원 무너지게 되면 일단은 절반 정도는 자르고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지금 현재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 대략 한 9,000 만 원 정도. 예, 만 원 예. 조금 밑에 9,900원 그 정도 선. 예, 그 정도 선에서는 일단은 좀 한번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전략, 차익 실현을 해나가면서 줄여나가는 전략, 그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계속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해준다면은 비중을 좀 줄이다가 다시 한번 10,000원 돌파할 때 다시 한번 좀 재차 매수해주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나 항공이 진짜 가려면 거래가 좀 실리면서 10,000원은 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어쨌거나 지금 현 국면에서 결코 빠져선 안 될 가격은 주당 한 9,000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 9,000원을 이탈할 시에 아시아나 항공은 50% 정도로 비중을 좀 줄여달라는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요, 두 분의 전문가의 오늘의 관심 종목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 먼저 최희승 대리님이 좀 전에 해주셨었으니까요. 우리 홍희진 연구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뭐 장은 1928포인트로 이렇게 장중 고점을 더 높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뭐 장 마감에 거의 들어서고 있거든요. 네. 홍희진 연구원님께서는 오늘의 어떤 종목 얘기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단기적인 종목이 아니고요. 그 현대제철이라고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올해보다는 향후 2011년을 보고 이제 이제 관심 있게 볼 종목을 지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그 11월 달에 이제 제2기 고로가 이제 완공이 되고요. 2011년도에 이제 정상적인 그 공장 가동이 이루어질 텐데, 일단 그러한 부분과요. 최근에 지금 보신다면은 자동차 강판 부분에서도 일단 실적 부분이 이제 2011년도에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최근에 그 주가 조정을 받을 때 일단 지수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양호한, 그러니까 조정도 상당히 양호하게 적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 대비 좀 강한 종목이다. 하지만 오늘 흐름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최근에 보시면 원화 강세 흐름이 지속이 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원화 강세 수혜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당장보다는 좀 길게 보시고 매매를 하실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요.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현대제철 박스권을 좀 뚫어야 될 텐데요. 계속 갇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모멘텀이 자꾸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멘텀으로 저는 지금 이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고로 2기 가동에 따른 매출 증가와요. 그다음에 이제 원화 강세 수혜적인 측면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올해보다도 2011년도를 좀 기대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심리적으로 좀 편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차트 흐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지금 12만 원의 지금 고점을 지속적으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뚫어주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점도 지금 10만 6천 원 정도로 지금 탄탄하게 좀 구축해가는 과정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시장 대비 탄력이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일단은 상당히 양호한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제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적은 비중으로 이제 올해 안에는 일단 포트폴리오에 좀 적은 비중으로 일단 편입을 해보시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2011년도에 이제 고로 2기 가동이 본격화됐을 때를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대제철 고로 2기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주가 올라갈까요? 주가요? 그때 이제 매출을 이제 봐야 알겠지만은요, 이제 고로 2기가 가동됨으로써 이제 매출 비중이, 그러니까 일관제철소에서 매출 비중이 현재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9%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그 비중이 이제 36%로 이제 늘어난다고 하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강판에 대한 매출이 이제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일단 그러한 부분이 향후 이제 뛰어난 그 매출 증가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러한 부분을 예측을 해본다면은 저는 일단은 이제 그 생산 능력으로만 봤을 때도 좀 길게 본다면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 제철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로 2기 모멘텀 20만 원까지 본다.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희승 대리님께서는 어떤 종목 네. 얘기하실지 궁금한데 아까 대형주 조정받으면 사라 하셨기 때문에 조금 굵직굵직한 종목 이름이 나오지 네. 않을까 하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피 시총 2위를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현대차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뭐 마이너스 기록하다가 지금 대단하네요. 플러스로 1,500원 이제 현재가가 플러스 되면서 187,500원. 아, 제가 오늘 그 매수가를 조금 낮게 잡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뭐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지금 신차 발표가 이제 계속해서 2011년형 신차, 뭐 지금 아반떼 MD는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그랜저 HD 그리고 베르나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이제 엑센트 계속해서 이제 신차 발표를 하면서 지금 3분기에는 이제 부정적인 요인들이 좀 사라지고요. 앞으로 이제 환율도 지금 현재 안정이 되고 있고 생산량은 앞으로 한 47만 대 정도 계속해서 좀 웃돌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올해 그 사천 현대 기차 유한공사라고 중국 시장에 이제 본격 진출을 하면서 내년부터 이제 미국 시장의 점유율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의 점유율도 이제 점차 확대되는 그런 모습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를 아마 글로벌 기업 탄생의 원년으로 좀 삼을 필요가 있겠다. 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예전에 2007년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현대중공업 2007년도 초반에 뭐 16만 원 요 정도 했을 때 네. 그때 아마 고점이라고 던지신 분들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 해 55만 원 예, 그렇죠. 기록을 했죠. 자, 현대차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현대중공업 같이 뭐 조선업계 전 세계 글로벌 1위 기업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20만 원 지금 넘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매수가로 좀 조금 조정을 받길래 18만 원대에서는 분할 매수를 한번 좀 들어가 보면 좋겠다 해서 매수가를 18만 원 들고 나왔고 목표가는 1차로 20만 원, 중장기적으로는 30만 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자, 차트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중공업을 먼저 좀 한번 비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의 주봉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16만 9천원, 17만 원 정도에서 자, 매수를 여기서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개인들 중에 얼마나 있었을까? 저는 네.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그 이후에 이제 상승 추세 이어가면서 50만 원대까지 쭉 이제 올려갔죠. 50만 원대까지. 자, 현대차, 지금 현재 현대차를 다시 한번 현대차 주봉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과연 개인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심리적으로 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 들어가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지금 네.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오늘 때문이죠. 플러스 내는 거 보니까 오히려 팔아야겠다 생각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차익이 좀 크게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하시면서 이제 트레이딩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겠지만 저도 오늘 홍희진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내년도를 좀 더 좋게 보고 이제 이 종목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자, 매수가는 자, 일봉을 한번 보시면서 자, 매수가는 18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장중 변동성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18만 원 전후에서 분할 매수 그리고 1차적 목표가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1선 이탈할 수 있는 16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현대차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8만 원 전후라고요. 그렇죠. 예. 18만 원 장중에 깨지고 이럴 경우에는 뭐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좀 늘리시고 18만 원 이상에서는 조금 매수를 자제하시면서 일단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네, 하셨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지금 따라가기엔 조금 벅차다. 지금 따라가긴 좀 벅찹니다. 제가 항상 뭐 목요일 날마다 종목을 들고 오니까 18만 원 깨졌을 때 참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종목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참 매수가 잡아드리기가 힘든데 지금 어쨌든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매수 자제하시고요. 18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눌림목 발생 시 한번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최희승 대리님의 약간 벅차다 느껴지는 그러나 18만 원까지 오면 사보자 현대차 얘기를 끝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최희승 대리, 홍혜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고점을 점점점 높이더니 결국에 1920선 중반대 정도에서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컴백이 일단은 지수를 끌어올린 듯 보이는데요. 오늘은 프로그램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동시호가에 들어갔고요. 저는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은 4시네요. 4시쯤에 인사드리겠습니다.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